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공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란을 이기고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에 8회 연속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칭찬보다는 허탈과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선 경기를 지켜보니 속이 터지고 본선 진출을 자랑하기가 오히려 쑥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축구 왜 이러나? 라는 문제적 질문을 던지며 한국 축구 현주소와 과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스포츠부 김창근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 부장은 축구계에 널리 알려진 축구 마니아입니다. 김 부장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이 8연속 총 9번째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8연속 출전 국가는 세계에서 모두 6나라에 불과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가입 회원국 수가 209개입니다. 그 중에서 8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존에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있었고요. 한국이 6번째로 8회 본선에 가게 됐습니다. 그 월드컵 기준으로만 본다면 아시아에선 역시 최고 맏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회 연속 진출한 국가 5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 축구가 거의 세계 정상급이다. 이렇게 숫자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통쾌하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채증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 공통으로 답답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좋지만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일본은 이미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고요. 우리는 막판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다른 한쪽에서 열리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타르의 결과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렇죠.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팬들에게 좀 답답증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러면 예선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축구가 여전히 잠재력은 큰데 뭔가 그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른바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최강희 감독의 지도력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최강희 감독은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팬들은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점수를 주는 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그 점에서 감독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감독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게임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였던 계기라고 본다면 2011년 말 전임 조광래 감독이 경질된 사태였는데요. 그때 최강희 감독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감독직을 맡은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자리를 맡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최종 예선까지 올라가고 최종 예선을 통과했지만 뭔가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결국은 본선에 올라갔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축구 팬들의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이제 프로야구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죠. 프로축구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데요. 하지만 대표팀 축구라고 하면은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죠. 그리고 그 경기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응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축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특성 때문인데요. 90분 내내 이제 한 골도 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한 골이 터질 수도 있고, 그 순간 어떤 그 축구 팬들이 느끼는 어떤 희열이나 어떤 흥분, 이런 폭발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 경기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럽 축구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세계 축구의 수준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가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또 우리 축구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강희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후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최광희 축구의 후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역시 이제 현대 축구의 흐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 또 이제 압박, 뭐 이런 측면인데요. 그 최광희 감독의 축구를 보면은 좀 속도가 좀 느리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빠르게 전개를 해야지 상대가 안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침투로를 열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공 전개가 좀 단순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길게 차서 넘기거나 또 측면에서 또 중앙에 키 큰 선수들을 향해서 공을 띄우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좀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 축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현대 축구는 좁은 공간 내에서 패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패스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속도가 요구되고, 그런데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압박이 무척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선수들이 그 미리미리 대처하고 또 생각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단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최강희 감독은 좀 전통적인 축구 방식을 좀 고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최광희 스타일을 뻥축구다, 뭐 이렇게 그냥 뭐 폄하하거나 좀 이렇게 희화하는 그 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른바 그 한국 축구를 이른바 대표할 수 있는 기성용이라든가 뭐 박주영이라든가 그 유럽파 선수들이 뛰지 못한 것도 나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수들이 못 나온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이 선수들은 아주 그 재주가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제 전임 조광래 감독은 그 해외파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줍니다. 또 우선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은 장기적으로 2014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젊은 선수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유럽 축구에서 뛴다는 자체가 그 선수의 어떤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환경이 다르다 보면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최강희 감독은 유럽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 가산점을 주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파에서도 또 유럽파 아닌 다른 지역의 선수들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핵입니다. 이 핵인데 기성용 선수는 이미 검증이 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킥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너킥이나 또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롭게 그 공을 띄워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약간의 부상이, 경미한 부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이유로 일단은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은 이제 연예인과의 어떤 그 열애설, 또 결혼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결혼도 예정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선수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경쟁력, 이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박주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팀에서는 자주 출장하지 못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 그 공격수 중에서는 최고다,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면서 전술적으로 선수 자원 운영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그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스피드나 기술, 뭐 생각하는 축구, 투혼을 강조한 전임 조광래 감독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광래 감독은 전통적으로 이제 축구계의 야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광래 감독은 기본적으로 축구인이고요. 축구 한 길만 판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편가르기의 한쪽으로 이렇게 쉽게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대표팀 축구에 대한 철학, 특히 이제 패스 축구, 생각하는 축구 이런 점들을 되게 강조했고 여당인 축구협회에서도 결국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감독으로 영입을 합니다. 근데 영입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분이 이제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사퇴가라기보다는 이제 경질됐죠.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한국 축구가 결국 월드컵에 8회 연속 올라갔지만 그것이 축제가 되지 못하고 좀 더 유쾌한 경기가 되지 못한 먼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광래 감독의 축구는 그 최강희 감독의 축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무척 강조합니다. 이 무조건 차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차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청용 같은 선수는 조광래 감독이 요구하는 축구는 만화 같은 축구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만화에서만 가능한 그런 완벽한 이상적인 축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높은 수준의 축구를 요구했고요. 실제 선수들한테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광래 감독의 축구는 기존 어떤 감독의 축구보다도 그 패스로 잘게 잘고 들어가는 또 속도와 압박이 되게 강한 이런 축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그 직접 현장에서 본 조광래 감독의 축구를 보면 90분을 뛰고 난 선수들은 거의 그라운드에 쓰러집니다. 그것은 그 감독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뛸 수 있는데 뛰지 않는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뛰어라. 그렇게 뛰지 않으면 아웃이죠.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국적 투혼이 아니라 정말 축구 선수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기 축구의 색깔을 가져왔고 그것이 새로운 축구의 저는 양상이라고 봤는데 축구협회가 조광래 감독이 2011년이죠. 그때 11월에 레바논 원정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최종 예선이 아니고 3차 예선입니다. 좀 더 낮은 단계 예선이었는데 레바논 그때 경기 상황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잔디 상황도 안 좋았고요. 그때 한번 지면서 그걸 이유로 이제 경질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유가 되게 좀 정치적인 판단이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도 3승 1무로 해서 그 우리 조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었고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남은 경기가 그 다음에 2월에 쿠웨이트 경기였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고요. 그래서 본선을 걱정해서 경질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고 결국은 조광래가 갖고 있는 야성, 그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그 조광래 감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에서의 어떤 불신, 뭐 이런 점들이 좀 작동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7월 달에, 8월 달에 일본 삿포로에서 한일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평가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평가전이고 한번 붙어보는 건데, 그때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의 어떤 이제 상당히 좀 분노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경질했는데, 그것은 온당치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축구가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 감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전혀 다른 축구 양상이 전개됐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 축구가 중요한 자원,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이제 그 한국 축구의 미래 쪽으로 한번 좀 얘기를 옮겨보죠. 새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야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명도가 있는 감독이긴 합니다만 홍 감독의 장점은 뭐로 짚을 수 있을까요?
홍 감독은 최고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최고의 길만을 걸어왔는데도 되게 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선수인 만큼 아주 저는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비록 많지는 않고 젊은 감독인데 그 생각의 폭이 좀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감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선수단을 장악해야 되는 건데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요. 그 선수들이 이제 일단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고 감독이 가자 하면 한 길로 아마 갈 것입니다. 그런 강한 어떤 추진력이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강점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약점이 없을 리 없을 테고 홍 감독의 약점을 좀 찾는다면 어떤 걸까요? 홍 감독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프로팀 감독 중에서도 정말 야전에서 정말 그 벌판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또 프로팀에서 또 지기도 하고 또 고생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도력을 쌓아온 감독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한테 기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홍 감독한테 기회가 왔는데요. 사실 프로팀 경험은 없습니다. 곧바로 선수 은퇴하고 주로 빛나는 대표팀 코치를 간다거나 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화려한 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많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패가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패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걱정도 됩니다. 뭐 섣불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더 신나는 한국 축구 앞으로 우리가 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한테 달려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의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홍 감독께서 이런 어떤 축구 팬들의 어떤 답답증, 아쉬움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패스로 나가는 축구, 재밌는 축구. 그러니까 축구도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처럼 하나의 작품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완성된 작품으로 내가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과정 참 박수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실제로 안방 경기나 다름없는 이란전에서 0대1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득점력의 빈곤, 그다음 수비 조직력의 허술함, 뭔가 우리의 부족한 대목들이 여실히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선수들의 투지나 패기 정말 합격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표팀이 사령탑을 교체한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 사령탑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사령탑을 중심으로 우리 대표팀이 하루빨리 조직력과 활력을 회복해서 뭔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축구, 이런 한국 축구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창동 부장과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감사합니다.